be spontaneous to China. 정부는 감염병 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has taken measures it believes appropriate to contain.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네, 안녕하세요. 수요 스페셜 김장현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만 15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만여 명을 넘어섰는데요.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한국감염병 국제협력연구소 김성민 소장, 그리고 매일경제TV 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소장님. 네, 정신없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나오셨는데요. 먼저 한국감염병 국제협력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연구소는 신변종 감염병을 좀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연구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2015년 우리나라에 이제 메르스 유행이 있었던 그해 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신변종 감염병들이 주로 이제 낙후된 나라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뭐 진단 키트나 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개발할 기술력이 아직은 없죠. 부족하죠. 저희 나라는 뭐 그런 기술력은 있습니다만 환자나 또는 어떤 검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 그런 것을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설립을 했고요. 현재 15개 나라, 아시아 국가 9개국, 남미의 4개 나라, 아프리카의 2개 나라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신종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매번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감염병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파악하고 또 그 키트를 발견하는 게,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은 치료제가 없는 병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럼 진단해서 뭐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신 이제 치료가 될 만한 다른 병들, 또 이제 치사율도 높은 병들, 말라리아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병들하고 빨리 감별해내는 거,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방역 체계를 이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진단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하겠죠. 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진단이 우선 1차원적으로 들어가 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좀 창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도 하는데요. 전통적인 뭐 댕기열이라던가 지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스, 메르스 새롭게 생겨나는 바이러스들이 많잖아요. 왜 20세기 들어서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신변종 바이러스 질환은 대부분 인수공통 감염에 속합니다. 네. 인수공통 감염이 뭐냐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이제 금수할 때 그 숫자,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같이 걸리는 병, 또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이게 전파가 되는 병,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숲이라든지 이런 데를 개발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자기 서식지가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민가로 자꾸 내려오죠. 사람하고 이제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어떤 관습적으로 야생 동물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진으로 본 바는 어떤 곳에는 이렇게 박쥐를 마치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포 뜨듯이 이렇게 말리고 또 그을려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것도 있고요.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뭐 매년 수만 톤의 그 야생 동물 고기가 섭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을 일으키는 매개 동물, 모기라든지 네.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궐을 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지역에 생겨도 이게 금방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 있죠. 이제 해외여행이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질환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우한 지역에서부터 발생한 바이러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원인 불명의 폐렴이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이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다는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생겨났다 그런 네. 것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유행을 일으켰던 메르스 이런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해요. 코로나는 이제 왕관 모양으로 둥글게 생기고 주위에 이제 삐쭉삐쭉 이런 어떤 돌기가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실은 그것 말고도 우리가 흔히 이제 감기를 앓는데 거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계를 해요. 네. 그 사람한테는 한 7개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증을 일으키는데 나머지 4개는 주로 이제 감기 같이 경미한 그런 병을 이제 일으키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심각한 폐렴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좀 공통점이 있고요. 국내 확진자 수 어떤지 그리고 대처 상황, 국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확진 환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명이고요. 네. 조사 대상인 유증상자는 475명입니다. 이 중 그 격리 해제된 사람은 414명,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61명입니다. 이 중 그 2번째 환자는 지금 완치됐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곧 퇴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나머지 14명의 확진자는 그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국외 현황을 보면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그 4일 0시 기준으로 그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를 공개했는데 2만 4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망자는 425명이라고 밝혔는데요. 3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3천여 명이 늘었고 그 사망자도 64명이나 늘어난 건데 그 사망자 모두 후베이성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와 그 아메리카, 유럽,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포함해서 27개 나라에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그 중국 밖에서 사망자가 나온 경우는 현재 그 필리핀에서만 사망자 1명이 나왔고요. 네. 그 국내 전파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20일에 그 35살의 중국인 여성이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후에 그 우한을 방문했다가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특히 30일에는 3번째 확진자와 접촉했던 남성이 그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첫 2차 감염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9번째 확진자는 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또 10번과 11번째 환자는 6번째 환자의 가족에서 나오면서 3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그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 남성이 일본 내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서 국외에서도 2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인 남성은 그 관광 가이드로 업무상 일본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일 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양성으로 판명된 것은 이로부터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초기는 이제 우한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많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오염 지역을 중국 전체로 1월 28일 경부터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한 검역 관리도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 기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먼저 그 후베이성 발급 여건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후베이성 관할 공간, 즉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최근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조치는 출발지에서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요. 입국 단계에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소가 건강 상태 질문서로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이를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하다가 밝혀지면 즉시 강제 출국하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중국인과 내국인 할 게 없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별도로 입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든다는 건데 검역을 한 후 통과한 이후에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정부터 무사증 입국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을 다녀와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약 보급을 서두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1차 감염이 아니라 2차, 3차로까지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역 관리에서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치사율로 따지면요. 네. 사스는 한 10% 정도 되었었습니다. 한 8천여 명에서 800여 명의 전 세계적인 사망자가 생겼었으니까요. 메르스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의 치사율.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분들 사이에서는 좀 더 낮았어요. 한 20%를 약간 넘는 정도.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의료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잘 치료해드려서 그런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겪고 있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아직은 이제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분들이 다 완쾌를 하실지 그걸 두고 봐야 되지만 네. 한 2%를 약간 넘는 정도? 그러니까 치사율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고 이제 보여지죠. 지금 진단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진단과 치료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단은 이게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다 보니까 네. 기존에 개발되는 진단법은 없었었죠. 근데 이제 다행히 아까 감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계를 하기 때문에 네.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소위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인데 영어로 PCR이라는 약자를 씁니다. 네. 그런 진단 방법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검출하는 것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이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보내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PCR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는 그런 어떤 PCR 기법을 지금 개발을 했고 이제 성공을 했고요. 네. 아마 제가 듣기로는 2월 7일 그때부터 아마 현장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6시간 또는 7시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좀 빠른 진단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네, 것이다. 네. 다행이네요. 네. 치료제는 이 역시 아직 개발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를 써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또 써보기도 하고 또 성공했다 이런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는데, 근데 약이란 것은 그렇게 한두 사람 써봐서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또 좀 더 정확한 그런 치료제가 나와야지 될 상황이고요. 백신에 사용될 수 있는 바이러스도 지금 분리를 했다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 역시 실제로 쓰이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인후통 그리고 발열이라는 증상을 꼽던데요. 어떤 정도의 발열이 나타나는지 일반 감기하고 비교해봤을 때, 독감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독감은 조금 더 이제 열이 심하고 또 근육통이 심하고 해서 어떤 분들 표현으로는 죽을 듯이 아프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심한 경향을 보이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오늘 들어오면서도 이제 몇 분 만난 분 중에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예전에 독감을 알았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이런 경험도 얘기를 하시던데요.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열의 정도라든지 또는 근육통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감별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어떤 유행 지역과
연관이 있는 그런 노출이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조그만 어떤 증상, 특히 열이나 특히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가래를 한다든지 이렇다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능성을 두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메르스 때와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방역망이 뚫린 것 그리고 2차, 3차 감염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 토로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더 이 감염자 수를 줄여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도 저는 현재 방역 당국의 노력 정말 불철주야 힘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환자들이 15분 생기긴 했지만 네. 이 정도로 맞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겁을 먹지 마시고 방역 당국을 격려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치 않았던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2차, 3차 감염자가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전에는 유행 지역과 노출이 있는 분들만 저희가 이렇게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2차, 3차 환자가 나오면은 이게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공포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조금 적어도 현재 수준의 어떤 방역 대책을 좀 광범위한 방역 대책을 먼저 좀 했다가 그런 다음에 상황을 봐서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싶으면 좀 줄여가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 뭐든지 초기에 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노력이 훨씬 이제 적게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거꾸로죠. 사실 조금 적게 시작을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방역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범위들을 이제 넓혀가고 있는데 조금 거꾸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사스 때는 잘 막았잖아요. WHO에서 모범 국가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네. 그때 예를 들자면은 총리께서 직접 관리의 리더가 되시고 군병력 이런 분들도 막 동원을 하고 그러셨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력이 인원이 부족할 때는 다른 어떤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우리나라의 경찰 수가 12만 명 정도로 알고 있고 네. 군병력이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가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좀 더 광범위한 방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어려우면 사실은 자원자를 받아도 되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럼 능동 감시는 전화 이제 매일같이 하는 건데 도와주실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인원을 보충해서 좀 광범위한 대응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앞으로 이제 인원 동원이라든지 또는 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을 좀 대폭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방역 당국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이를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정부는 1월 28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석 기자, 네. 이 질병 위기 경보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격상했다라는 뜻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질병 위기 경보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입니다. 보통 경계는 질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경우나 2차 감염자가 생겼을 경우에 내려지는 단계인데요. 경계 단계에서는 국내 여행 이동 등에 대한 수칙이나 공고를 따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심각 단계는 과거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됐을 때 내려졌는데요. 그 감염이 전국적으로 유행했을 경우에 내려집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에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경계 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네.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그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누구도 아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근데 네. 과거의 예를 본다면은 사스는 전체적으로 한 8개월 오. 지속을 했어요. 네. 처음 환자가 발생하고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그래서 어느 예와 비슷할 거냐 정확하게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사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8개월여 예, 정도요. 그렇다면 좀 너무 길죠. 사실은 올 여름까지 이 공포감을 가지고 간다는 참 끔찍한 일인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빨리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환자들이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거고 만약 실패한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소요 기간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정부 측의 대응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방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개인 국민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또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저도 오늘 방송사로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지금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염려해서 그러시겠죠. 근데 앞으로는 아마 특히 겨울철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에 나가시는 것이 일상화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거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제 손 씻기인데요. 또는 손 위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비말 전파, 공기 전파 얘기가 나오지만 늘 따라붙는 게 접촉 전파도 가능하다. 접촉 전파라는 것은 손입니다. 영화의 한 대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컨테이지언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1분에 한 3번에서 5번 우리 얼굴을 만진다고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우리 얼굴에는 이제 눈, 코, 입 이런 점막으로 덮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점막은 피부하고 달라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바이러스 병원체가 묻으면은 그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손으로 오염된 손으로 그쪽을 만지면은 이제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손위생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물로 씻을 때는 적어도 30초. 그리고 알코올 제제로 이용할 때는 마를 때까지. 근데 마를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막 손뼉을 치면서 말리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만큼 충분한 시간 문질러 주라는 거죠. 손가락 사이로 문지르고 또 손가락 깍지를 끼고 손가락 그 등을 문질러 주고 또 끝에는 이렇게 손톱 끝도 문질러 주고 엄지손가락은 또 따로 문질러 주고 이런 어떤 철저한 손 위생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해주신다면은 뭐 어떤 병이라도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예방 효과가 큰 그런 어떤 개인 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도한 불안에 휩싸여서는 안 되겠지만요. 정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치료법, 예방법을 알아야지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한국감염병국제협력연구소 김성민 소장 그리고 매일경제TV 정영석 기자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예방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